그렇구나.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갔을 때 f의 x 더하기 h라는 놈이 fx로 가야 하는구나. 제가 연속의 정의를 내릴 때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단 x는 실수라고 쓰면서. 그래서 구간에서 미분을 한 도함수 그 안에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것은 도함수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 과정 아닙니다.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는 배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배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이제 포인트는 이런 것 같다. 미분이 가능해? 일단 연속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항상 미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첨첨처럼 이렇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을 두 가지로 밟아야 되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에서의 미분 가능을 이렇게 물어봤대. x 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함수가 보통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네모난 함수가 있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패턴이 좀 많아. 정리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하거나,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이 fx가 실수점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대. 그럼 문제 발생되는 곳이 아마 A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는 일단 첫 번째 뭐이고 봐야 한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봐야 한다. X내에서 연속이라는 소리는 A에서 끊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라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것과 세모라는 식에다가 A를 집어넣는 게 같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놈을 미분을 해서 A를 집어넣는 것과 왼쪽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세모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는 것이 같아야 돼요. 라고 심플하게 가시면 되는데,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 사실 말이다. 여기다는 A를 못 집어넣어.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근데 얘가 연속함수가 분명하다면 A에서의 좌극한 값을 함수값처럼 쓸 수 있을 테니 너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해됐죠? 제가 시험 때 다시 내신대비 영석을 할 때는요 꼼꼼하게 짚어드릴게. 여기 너는 또 뭐냐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고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따로따로 그냥 미분을 때려서 그냥 A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과연 저게 미분이 가능할런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끌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패턴이니까 쉽게 가자고. 미분이 가능해? x는 a에서 연속이고 봐야 돼. a 여기 집어넣은 것과 a 여기 집어넣은 게 같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는 딱 두 가지 패턴만 정리한다.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뭐라고요?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다시 뭐라고?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3번 보시죠. fx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각각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32페이지예요.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거 웃기잖아. 심지어 4점인데. 참 수능 쉬워졌죠. 이게 4점이고요. 자,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 마이너스 2에서 문제 발생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가지 스텝. 함수값이 같다, 미분 계수가 같다. 네모라는 함수라고 놓고 세모라고 하는 함수로 놓자. 첫 번째 패턴은 함수값이 같다. 네모에다 2 집어넣은 거랑 세모에다 2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것이 같다.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같다니까 네모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세모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 같다 라고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빼기 2a 더하기 b. 너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2a 마이너스 b가 8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미분하죠. 자, 지수 내리기로 했죠. 2x 1승이고요. 상수랑 변수랑 곱해졌을 때 미분은 상수는 냅두고 변수만 미분합니다. x 미분하면 1이잖아요. a밖에 남지 않죠. ax 미분하면 a밖에 안 되고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니까 냅두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계수가 나와요.
a 빼기 4라는 거리고 4라는 소리고 오른쪽 세모 미분합니다. 2x 미분하면 그냥 2죠. 집어넣을 게 없습니다. 그냥 2니까. 됐죠? 전부 다 이제 2로 고정이라는 소리야. 기울기가. 오른쪽은 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6이라는 소리고요. a가 6이니까 위에다 때려 넣습니다. 12 빼기 b가 8이래요. 따라서 b는 4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하랍니다. 10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유형 4번 접선의 방정식. 아이쿠 어쩌면 좋냐. 접선부터를요 더함수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노멀 모드가 있고 하드 모드가 있고 크레이지 모드가 있습니다. 접선은 더함수의 활용부터는 일단 노멀 모드로 갈게요. 점차 문제를 풀면서 하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크레이지 모드는 계약하고만 합시다. 지금 미분 이제 첫걸음 뛴 애들 크레이지 모드로 갔다가 난리 날 것 같나요? 접선의 방정식. 미분을 배우는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거죠. 미분을 왜 배우느냐?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본다.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접선의 방식이 필요했을 거야. 접선으로 가지고 곡선을 이제 분석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입니다, 이거. 푸는 거. 자, 하죠. OT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가요. 기울기가 m으로 정해져 있고 지나는 점이 a, b인 둘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b라고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1 때 이렇게 배웠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기울기가 3이에요. 지나는 점이 1,9군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니.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쓰죠. y는 3에다가 x-1 플러스 9라고 쓰셔서 너는 3x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 접선의 방식 또한 직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돼. 뭐랑 뭐를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다시 뭐라고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다시 뭐라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만 알면 직선을 항상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우리가 점이 하나만 있으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니. 근데 점이 딱 두 개가 있는 순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only one으로 결정이 되지. 근데 점이 하나 있고 기울기가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는 두 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잖니. 두 점이 존재하면 기울기 하나 구성될 수 있을 거니까 결국 모든 집중!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된다야. 됐죠? 그래요. 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러 가죠. 패턴별로 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패턴별로 할 필요가 있겠죠. 이론은 하나인데 갑니다. 증가하는 함수 하나는 이제 그려놓죠. 증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y는 fx가 있단다. 여기에 있는 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자. 접선 또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그 지나는 한 점을 나는 접점을 잡을 거야.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자. x가 2에서 접점이 발생이 됐대. 그러면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f'2라고 했었다. 얘가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소리잖아.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접점 x좌표가 표시되는 순간 그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f의 2가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같네. 접점을 아는 순간 한 방에 다 해결이 돼. 기울기도 알아, 지나는 점도 알아. 그렇잖아. 따라해봐. 접점. 그래. 접점을 알고 있는 순간 기울기도 안다, 지나는 점도 안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꾸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y는 기울기 f'의 2, 지나는 점 요 분이시래. x-2에다가 플러스 f의 2 형태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아주 좋다. 요 하나만 딱 떠 있으면 접선의 방식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그런데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대. 안 좋아.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직선이 한 점이 주어져 있대. 뭐 이런 식입니다. fx가 있대요. 접선의 방식을 난 만들고 싶어. 근데 접점의 좌표를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점은 안 돼. a, b라고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할게요. 접점이 아닌 그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을 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만 알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알려면 순간 변화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미분계수를. 근데 접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접점의 좌표를 알면 되게 편할 거라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풉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풉니다. 따라해봐. t로 놓고 푼다. 다시 t로 놓고 푼다. 오케이. 접점의 좌표는 t, ft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접점을 내가 알고 있으니 왼쪽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접점만 알면 직선의 방식을 나는 만들 수 있어. 그 뜻이지 않니?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는 f't,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t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소리고, 지나는 점, 접점을 알면 항상 편리하게 구했었잖니? 지나는 점도 접점을 택하기로 해요. 얘를 택해도 됩니까? 물론 되지. 물론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하십시오. 그게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푸십시오. 됐죠? 그래요. 직선의 방식은 y는 f't라고 쓰고요. x-t 더하기 ft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방정식이